나의 어떤 인성과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하고자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담아서 리더십까지 강조해줘. 그럼 그렇게 써줘요. 당연히 그렇게 써줍니다. 와. 그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것을 네.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못된 거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사람을 일자리를 뺏을 거야라는 것은 아주 나태한 저널리즘이 만들어 놓은 전 패러다임이라고 봐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혹시 그 구호 기억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아는 게 힘이자 돈입니다. 기술이 돈이자 투자 종목 그 자체가 된 시대. IT 분야에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돈 되는 정보에서 IT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유죠. 앞으로 경제를 위한 IT 코치, IT 언박싱 맡아주실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미디어 스피어라고 하면 스피어 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디어 비즈니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강정수 박사님은 그 문이과 통합형 인재로 유명하시잖아요. 공대 나온 오빠가 아닌 경영대 맞죠? 네, 경제학하고 경영학 두 개 다 있습니다. 경제경영과 IT 기술을 접목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최근에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챗 GPT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도 몇 가지 물어봤더니 엉뚱한 대답도 좀 하거든요. 네. 일단 챗 GPT가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우선 챗 GPT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형 언어 모델에 기반한 것들인데요. 우선 과거 알파고하고 다르게 알파고는 내가 아닌 특별한 그 기계가 대국을 한 거고 와 대단하다 정도였지만 챗GPT는 이용자가 지금 1억 명이 넘어서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놀라움을 느끼고 당장 벌써 업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업무예요? 예, 예를 들자면 2차 전지책 아시는 분 글로벌 마케팅 부서 일하는데 지금까지 매번 영어로 다 이메일을 주고받았었는데 네. 한국어로 쓰면 지가 알아서 영어로 보내주고 영어로 온 이메일 한국어로 요약해주고 그리고 이 이메일도 주고받은 것을 꼭 사장님한테 간단 보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간단 요약해가지고 알아서 만들어주고 3시간 일할 걸 1시간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핀테크 업체 다니시는데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 조사를 맡겼더니 21년까지는 자기가 해주고 지금 챗 GPT는 21년까지의 데이터로만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데이터를 자기가 추가를 했더니 요즘 부사 수가 없어서 너무 바쁜데 사장님이 앞으로 그 유료 챗 GPT는 20달러짜리 유료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그거 쓰고 부사서 뽑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업무에 당장이 줄기도 하고요. 특히 마케팅 업무에도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광고, 예를 들면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지만 테슬라 광고를 만들어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광고가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까지도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챗 GPT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챗 GPT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 이름을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면은 되게 공돌이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니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대화형 챗봇이라고 하면은 정수야 이렇게 부른다든지 연미야 이렇게 불러야 뭔가 이 대화형 누군가하고 인간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쵸. GPT 뭔가 이런 되게 딱딱한 건데 그 GPT는 그 자체가 그 과학적인 설명을 담고 있어요. G는 제너러티브라는 거에서 G가 왔는데요. G는 생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2022년을 많은 학자들이 생성 AI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말도 할 줄 아니까 더 놀랍게 지금 챗 GPT를 바라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영미권이나 유럽에서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림을 만들어줘서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에 다리 또는 다리2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텍스트 그냥 글자만 집어있는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미디어 아트 경쟁에서 1등한 그림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이 제너러티브 생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생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해서 그래서 챗 GPT는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텍스트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텍스트에서 목소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생성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게 쥐고요. 입력을 한다 그러면 소설책 한 권 뚝딱 그림 한 장 뚝딱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소설 하나 만들어줘 하면 아주 단편 소설 정도 만들어주고요. 예를 들면은 평행이론에 입각해서 나의 고양이가 어디 살고 평행이론에 살고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 소설 써줘 그러면 단편 소설을 써줘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구별을 해서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누구고 이 사람들의 성격은 이래. 2장은 이렇고 3장은 이렇고 4장은 이래. 근데 추리 소설로 써줘. 그러면은 정말 작지 않은 것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디오로도 전환을 해줍니다. 오디오로 전환을 해줘서 지금 아마존에는 오디오북에서 이러한 이 제너러티브 생성 AI가 만든 오디오북들이 이미 팔리고 있어요. 안 되는데 방송도 막 대신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날도 오겠죠. 그러면서 네. 들어가는 사파. 그러니까 이러면 텍스트가 풍부하니까 사파도 자기가 그려주는 그에 거죠.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이 제너러티브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사실 P보다 더 중요한 건 T라는 GPT에서 T인데 이게 T는 트랜스포머에서 온 건데요. 구글이 2017년에 구글이 정말 자선 사업한 거예요. 구글이 지금까지 언어 모델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픈 소스로 풀어요. 이거를 냅다 갖다 쓴 데가 오픈 AI라는 회사고 그 회사가 만든 것이 바로 챗GPT. 라는 건데요. T는 뭐냐면 지금까지 언어 모델의 가장 단점은 시리라든지 우리가 막 복습인가요? 그 삼성의 뭐 이런 거 빅스비 네. 이런 걸 들어보면 애들이 말이 좀 짧아요. 길게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언어 구사력이 약간 부족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너는 분명히 로봇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그들이 학습할 때 문장 단위, 센턴스 단위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표현도 센턴스 중심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패러그래프, 문단 단위로 학습을 하고 문단 단위로 쏟아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문단이 근데 여러분 짧은 문단도 있지만 긴 문단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뭐 칸트가 쓴 글을 보면은 책 한 권이 문단이에요. 뭐 이런 문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걸 통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문단 단위로 읽다 보니 문맥적인 것들이라든지 어차피 이게 확률이거든요. 예를 들면 ability라는 영어 표현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오면 네. of understanding이 나오는 확률은 얘가 보기에는 17%고 of creating이 나올 확률은 12%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음 단에 오는 확률을 조사해 가지고 뽑아내는 것들이 언어 모델인데 센턴스 단위에서 확률 조사하는 것과 문단 단위에서 확률 조사는 이 유사 정확도 꼭 사람이 말해지는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네요. 레벨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T고요. P까지만 조금 어렵지만 설명하면 이게 프리트레인드라고 해서 사전에 학습된 일종의 능력 수치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능력 수치, 네. 스킬셋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능력 수치가 예를 들면 시조를 잘하는 능력 수치도 좀 있고 시를 잘 다루는 것도 있고 연설문을 다루는 것, 논설문을 다루는 것, 소설을 쓰는 것, 기사를 쓰는 것, 요약문을 쓰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 블로그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의 각각의 우리가 게임에도 다양한 능력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챗 GPT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기억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리포트 대신 써준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챗 GPT 경험해 보신 분들 나의 경험담은 이랬습니다. 남겨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예요. 박상우님 영어로 해야 더 대답을 잘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이 친구 고향이 영어권이라서 그런가요? 맞나요? 요 박사님 맞습니까?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도 잘 쓰면 잘 돼요. 요즘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답은 이 친구가 해주니까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생겨나고 있어요. 질문을 만들어주는 직업이 생긴다고요? 직업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영국에 있는 우리나라 좀 로펌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걸 전문적으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 그래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았는데 연봉이 25만 달러예요. 와우.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저도 잘 물어볼 수 있는데. 병원에서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아하고 어가 다르듯이 물어볼 네. 때도 예를 들면 특히 이
블렛 포인트 사용해서 점점을 찍으면서 예를 들면 여기 나의 자소서를 써줘. 그런데 첫째 이런 부분이 강조됐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스타일은 박경리의 소설처럼 느낌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는 사람들 그러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이런 거는 꼭 영어가 아니라도 한글로 해도 왜냐하면 지금 챗GPT는 한국어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먼저 그걸 자기가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에서 답을 찾은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조금 더 느린 편이 있고 영어가 조금 더 흔히 말해서 섬세함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가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질문을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많이 써보시면서 연습해보면은 이 친구가 이런 능력까지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물어보는 건 사실 원하는 답을 얻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자들이요 처음에 입사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맞는 질문을 해야 맞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저도 챗 GPT한테 하나 배웠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정확한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최윤섭님, 챗 GPT 이번에 H기업에 지원할 때 H 제가 생각하는 거긴가요? 자소서를 적어주던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요거 인사 담당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름 다시 불러드리지 않을게요. 자소서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약간 서정적인 소나기 느낌을 베이스로 깔고 나의 어떤 인성과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하고자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담아서 리더십까지 강조해줘. 그럼 그렇게 써줘요. 당연히 그렇게 써줍니다. 와. 그러니까 항상 옵션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써달라. 그리고 나의 어떤 점을 부각해서 전체 리딩을 해달라. 그리고 그 자리를 A라는 어떠한 자리를 뽑는다라면 궁극에는 A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전달해 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소서 H기업에 지원하는데 하나 써줘라고 하면 나의 경력은 이거야. 그러니까 테이블을 주긴 줘야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뭘 공부했고 또 뭘 잘했고 어떤 서클을 했고 어디 전 직장 경력 이런 것만 써주면 네. 아주 단조로운 자소서가 나온다라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궁극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채용하고 싶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머 이 사람은 뽑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챗GPT는 목적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데 있어요. 대화라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나 얘랑 대화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일종의 홀리는 거예요. 이걸 환각현상이라고 하는데. 야, 챗 GPT가 사람 돌립니까? 사람을 홀리죠. 홀리기 네.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목돈 연구소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 혹시 총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현 총재가 누구고 이 총재가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런 걸 물어보셨다고요? 네. 그랬더니 총재 이름은 좀 틀리더라고요.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이충렬이라는 새로운 갑툭튀가 튀어나왔지만 그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한국경제에서 매달 발행하고 있는 경제보고서가 있는데 21년 11월 경제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2022년을 전망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최저임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장점도 언급하면서 이러이러한 단점도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한국은행은 중립적 입장이라고 보여져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엄청나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검색을 해봤죠. 경제보고서 했더니 한국은행 있는 거예요.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경제보고서라는 게 매달 발간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2022년 경제전망 보고서도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이니까 신뢰도가 그냥 뭉클 생기잖아요. 급상승. 그래서 그걸 검색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서 검색을 다시 해봤죠. 최저임금 최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것을 네.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틀렸니 그랬더니 왜 거짓말했니 했더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허.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못된 거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한 게 약장수 같단 거예요. 한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약장수 모르시겠지만 기암. 뭐 저희가 특히 네. 저는 고속터미널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기암이 휴게소에서. 왔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갑자기 사고 나서 차가 출발하면 느끼거든요. 내가 홀렸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걸 사다니. 박사님 제가 하나 맞춰볼게요. 박사님은 고속버스에서 금시계를 구입한 적이 있다. 있다.
자, 부모님 드리려고. 그렇죠. 아, 네.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네, 심지어 네, 막 네. 차면 건강도. 자,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조지은님,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예술, 창작은 인간의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허허 무섭네요. 임현주님, 그림 그리기, 영어 문장 입력하면 내용을 그림으로도 그려줘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형상화해 준다는 건데 그림체도 화가 이름을 대면 그 느낌대로 르누아르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죠. 요거는 고흐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 그렇게 맞습니다. 해준다는 얘기인데 칸딘스키 스타일 뭐 다 모든 것들은 학습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칸딘스키면 무조건 모자이크 하겠네요. 홍진우님, 나중에는 인사 담당자도 AI 이용해서 채용할 것 같네요. 안 되는데 이 우리 일자리 너무 원래 네. HR 쪽에서는 인사 담당 쪽에서는 AI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기존에도 많이 분류를 네.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와 AI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질문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자소서의 그 자기소개서는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잘하는 것들 챗GPT를 잘 다루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 작품에서 모든 걸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콜로라도에서 1등했던 것은 무려 8시간 동안 80시간 동안 600번의 프롬프트를 갖다가 던졌다가 뺐다가 던졌다가 뺐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괴롭혀봤군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80시간을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좀 챗GPT처럼 바로 질문 던지면 바로 그림이 나오지 않거든요.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 받은 그 프롬프트 질문을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이것 자체가 창작인데 내가 왜 이걸 공개하느냐. 그게 바로 노하우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작물에서 일부분의 붓터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한국은행의 어떤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그림도 거짓말을 해요. 특히 대표적으로 손가락을 거짓말합니다. 그림이 거짓말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이미지를 학습할 때 인간의 손가락이 5개라는 걸 학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그림이나 우리가 보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많은 사진들 보면은 손을 어디 주머니에 여 있거나 또 어떻게 빼 있어도 이 뒤 앞에서 보면 2손가락밖에 안 보이거나 그래서 얘가 손가락에 5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보통 6개나 7개로 그립니다. 아, 손을 네,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죠. 뭐 손문을 정밀하게 보여줬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이런 해화학적인 그림들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그림이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또는 손이 또 좀 비정상적으로 비비율적으로 깁니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이것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포토샵 보면은 플러그인으로 아예 그런 그림 그리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림 그려주면 바로 포토샵 와서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하고 공존한다. 즉 인간의 일자리를 뺏거나 인간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인간을 항상 선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질문을 잘하고 나서 또 결과에는 검증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정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챗GPT라든지 생성 AI에 대한 리터러시라고 하죠. 기본 교육들 이런 걸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3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수하게 해서 챗GPT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쓸 것인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과목 정도를 준비를 해서 이걸 이수해야 챗GPT를 활용해서 대학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겠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입장입니다. 교필이네요. 교양 필수. 네. 이거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챗 GPT 활용 2급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조만간 나오겠다. 그렇죠. 자격증 나올 수 있고 네. 뭐 토플처럼 점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특정한 어떤 기술력들이 있는 거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고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 저는 곧 고용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396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셨네요. 박사님 말씀대로 챗 GPT 잘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면 나중에 그런 자격증도 나올 수 있을 나옵니다. 것 같아요. 네. 저도 국민학교 때 GW 베이직 배웠던 그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자격증 그런 거 심지어 주판도 과거에 이런 것도 급수가 있는데 3회 없겠습니까? 5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정현철님 상한가 갈 주식 종목 추천은 안 해줘요. 유유. 뭐 주식 종목 추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득을 보고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산업 구조를 생태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 GPT는 여러분들 OS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과거에는 저는 이제 챗GPT는 우리 눈에서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통합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통합되고 있어요. 빙의 검색에 통합이 됐고 워드라든지 엑셀을 할 때 나타납니다. 엑셀에서 함수가 생각 안 나? 내가 함수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엑셀에서 함수도 가르쳐 주고 화면에 저 손이 쑥 나와서 이런 엑셀 어때? 보이지 않는 그렇죠. 손으로. 이거를 갖다가 블럭을 설정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줄까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해 주길 원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 줄게. 뭐 이거 보고서용은 어디 누구용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누구용이야? 저 약간 소름. 이게 그 받는 사람에 따라서 보고서의 스타일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용, 전무님용, 부장님용, 다르죠. 시력이 좋은 과장님용이 다르단 부장님이지만 말이에요. 부장님 좀 기분 나쁘니까 조금 못되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모호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부장님용을 디스하는 거죠. 5포인트로 10포인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합되는 경향들이 많을 거고 예를 들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노티스하는 앱인 노션이라는 데도 이제 결합이 됐고 미국은 소셜 미디어에 있는 스냅챗이라는 것들도 AI 그 챗GPT가 결합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결합이 되기도 하고 독립적인 앱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앞으로 아이폰하고 저는 비슷하다는 수준으로의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폰의 힘은 아이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갤럭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는 이런 앱 수많은 앱이 사실은 스마트폰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챗GPT하고 결합된 또는 스테이블 디피전과 결합된 그림 그림과 결합된 이런 수많은 앱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거 벌써 앱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웨브사이트 디자인도 만들어줘요. 그 글자로 쓰면은. 어떤 규격을 하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틴더라는 앱 같은 경우에는 즉 데이팅 앱이죠. 사람들이 저쪽이 잘 보이고 싶은데 나를 표현하는 말은 너가 써줘. 그러니까 나를 인테리어해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말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뭐 이런 현상들도 있지만 아니 AI가 이러다 중매도서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챗GPT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요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들었던 스테이블 어빌리티라는 회사는 30억 달러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돈으로 평가받는 건 아직 상황 주실 게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근데 이것이 환경단체가 비판할 정도로 연산할 때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거든요.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마다 누가 돈을 버냐면 아마존의 AWS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그다음에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즉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우선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는 장점이 전기도 있고요. 엄청 먹겠네요. 그리고 전기도 엄청 네. 먹지만 이 연산을 누가 잘해주냐면 엔비디아의 GPU가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는 작년까지만 해도 먹구름이었어요. 올해 전망이. 왜냐하면 게임 부분이라든지 컴퓨터에 이미 한번 코로나 기간 동안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 데스크탑에서의 GPU 수요가 왕창 떨어졌죠. 그래서 GPU가 많이 팔리지 않는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는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게임용 GPU를 내놨는데 AMD에서 유사한 퍼포먼스의 어떤 성능의 그 GPU를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부분에서 얼마만큼 고객들을 확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확장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대부분 월스트리트의 전문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챗GPT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도 지금 갑자기 1억 명이 쓰니까 네. 얼마나 지금 임시적으로도 엔비디아 물건을 사서 썼겠어요. 그리고 구글도 출시하려고 구글도 이런 거대 모델 언어 모델들이 있거든요. 챗GPT와 유사한 구글도 출시해야 되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메타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도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언어 모델 같은 데들이 출시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워드에다가 엑셀에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그 데이터 센터에 GPU를 대량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다 챗GPT 그렇군요. 엔비디아의 GPU라는 건 코인 시장에서 사실 되게 수요가 많았잖아요. 근데 코인이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근데 코인에 지금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 가격 안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런데 왜 이 회사의 GPT가 유망하냐 이게 GPT가 그러니까 아니라 크립토의 겨울과 그리고 게임 시장과 데스크탑에서의 어떤 수요가 줄어든 것을 GPT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저점까지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그러니까서 저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보겠죠. 그 이유는 올해 시장 전망이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거든요. 퍼포먼스나 실력은 좋은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래 크립토 겨울이 왔으니까 이건 뭐 엔비디아가 용을 써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지금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칩 시장들 대만에 있는 뭐 칩 시장들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가 다시 화랑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의 사이클이 반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래픽카드 수요가 확 줄었었는데 엔비디아 주가 왜 날아가나 여기에 키가 있었군요. 저도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4975님 가뜩이나 일자리 없는데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챗 GPT 너무 강력한 경쟁자네요. 챗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요 박사님 하셨는데 조수로 써라 이 말씀이세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류가 기술이 진화할 때 크게 볼 때는 한 번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사람을 일자리를 뺏을 거야라는 것은 아주 나태한 저널리즘이 만들어 놓은 전 패러다임이라고 봐요. 맨날 뭐 그런 거 나오면은 뭐 터미네이터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GPT 기사만을 보더라도 좀 진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도대체 이런 기사를 언제까지 만들고 있는 건지 왜 물어봐요. 그거 실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단문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것들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GPT 사용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요즘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2019년부터 나오는 논문들은 오히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확실한 에비던스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거고요. 공존하고 우리가 아까 3시간 일할 걸 1시간 일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기업의 수익성이 되게 좋아지고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 공포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완전 챗 GPT 1타 강사. 저는 이제 이해가 싹싹 됐어요. 이런 거구나. 박사님 다음 주에도 똑똑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IT 언박싱의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